시어머니 방 앞에 서 있었다. 손바닥만 한 봉투가 내 손에서 미끄러지지 않으려는 듯 끈적했고 문틀엔 오래된 손때가 가늘게 번져 있었다. 몇 번 입술을 깨물다가 결국 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문이 열리는 순간 거실의 눅눅한 공기가 먼저 나를 맞았다. 축축한 담요 한 장이 소파에 엎드려 있었고 빨래비누 거품 자국이 시어머니 손등에 하얗게 말라 있었다. 이 집의 계절은 늘 그 냄새로 바뀌었다. 햇볕이 좋아도 가나는 잘 마르지 않는다. 또 무슨 일이냐? 짧게 자른 목소리. 이미 대답은 정해져 있었다. 나는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렸다. 바닥과 종이 사이에 들리는 납작한 소리. 안에는 고작 몇 장의 지폐가 전부였다. 이번 달 생활비가 모자라서요. 남편도 아직. 끝까지 말하지 못했다. 시어머니의 한숨이 날카롭게 나를 끊었다. 그 애가 아직도 경찰 시험만 붙잡고 있냐? 몇 년째야? 도대체 몇 년째냐? 바닥만 보였다. 그 말은 칼날처럼 번뜩였고 이미 여러 번 나를 베어갔다. 방 안에서 마른 기침이 2번, 3번 이어졌다가 멎었다. 이 집은 누군가의 기침과 누군가의 계산으로 하루가 저문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누군가는 버텨야 한다. 끝까지. 그날 밤 결심했다. 내가 하겠다고. 내가 버티겠다고. 식탁은 네모였다. 내 모서리에 앉은 마음들은 각이 맞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지갑을 탁 닫으며 말했다. 며느리야, 나도 이제 더는 여력이 없다. 내 연금으로 간신히 숨 붙이고 사는데 너희까지 어찌 감당하냐? 맞는 말이었다. 맞는 말은 언제나 칼끝이어서 틀린 말보다 더 아팠다. 남편이 내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는 바람 빠진 풍선 같았다. 미안하다. 이번에도 떨어졌어. 그가 무릎을 바닥에 붙일 때 나는 사람도 이렇게 천천히 무릎 꿇는구나 했다. 손등을 덥석 잡았다. 손끝이 얼음처럼 식어 있었다. 당신 이제 그만해요. 경찰이 아니어도 돼요. 나한텐 그냥 당신이 필요해요. 우리 같이 버텨요. 내가 있잖아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눈동자에 무언가가 천천히 내려앉았다. 패배가 아니라 비로소 내려놓는 사람의 눈빛. 이상하게 그 눈빛이 더 아렸다. 책상 위엔 붉은 줄로 가득한 기출문제집과 면접 예상 질문이 적힌 메모가 붙어 있었다. 타인의 위법을 발견했을 때 아래에 그의 글씨로 원칙, 공익, 용기가 적혀 있었다. 그 세 단어가 이 집과 점점 멀어지는 별처럼 느껴졌다. 그는 말했다. 마지막 기회였다고. 면접관이 물었다고. 불법 유출 같은 걸 보면 신고할 수 있겠냐고. 그때는 자신 있었다고. 그런데도 떨어졌다고. 아마 내가 누군가한테 미움을 산 것 같아. 누구한테? 그는 고개를 저었다. 모른다고 했다. 사람은 모를수록 확신한다. 자신을 지목하지 못하는 거대한 손이 어딘가 있다고. 며칠 뒤 나는 동네 마트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야간 카운터 옆에 작은 공책을 뒀다. 반품 이유, 카드사 가맹점 번호, 납품업체 연락처, 직원 교대 시간, 자주 틀리는 바코드 모든 걸 기록했다. 내가 기록하면 세상은 조금 덜 흔들렸다. 그때는 몰랐다. 이 습관이 이 집을 바꾸는 열쇠가 될 줄은. 사장이 말했다. 며느리 아가씨,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해야 돼요. 제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라벨기 삑소리가 야간의 리듬을 만들었다. 숫자들은 감정의 가장자리에서 냉정을 지켰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버티는 법을, 돈보다 조금 더 단단한 걸 세는 법을 배웠다. 저녁 좁은 부엌에서 국을 끓일 때였다.
시어머니의 말이 등 뒤를 찔렀다. 내 남편은 평생 패배자다. 내가 뼈 빠지게 키워놨더니 아무 쓸모가 없구나. 국자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나는 천천히 돌았다. 내 입에서 나온 목소리가 낯설었다. 그 말 이제 그만하세요. 남편도 사람입니다. 실패했다고 그렇게 짓밟지 마세요. 공기가 얼었다. 냄비에서 김이 솟아 천장으로 달아났다. 시어머니 눈이 번쩍였다. 내가 뭘 안다고? 내가 어떻게 이 집 지켜왔는데? 알아요. 그래서 제가 나선 거잖아요. 어머니만 짊어질 게 아니라 저도 같이 짊어질 수 있어요. 저도 이 집 며느리예요. 남이 아니에요. 고요가 길게 늘어졌다. 시어머니는 툭 의자에 앉았다. 나도 더는 자신이 없다. 그 말은 고백이었고 거의 울음이었다. 나는 조심스레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등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우리 셋이서 같이 버틸게요. 그날 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조금 물러섰다. 대신 결심이 뿌리를 내렸다. 며칠 뒤 남편은 감색 유니폼을 입었다. 은행 청경.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는 그의 손이 어색했다. 어때? 좀 어색하지? 나는 구두 끝을 더 닦아주었다. 아니에요. 든든해 보여요. 다시 시작이에요. 그는 현관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내가 너 지킬 차례야. 문이 닫히고 새벽 공기가 집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 뒷모습은 경찰의 배지를 달지 않았지만 내겐 누구보다 의젓한 영웅의 걸음이었다. 그날 밤 남편이 늦게 들어왔다. 신발을 벗으며 중얼거렸다. 은행 뒷골목 CCTV가 자꾸 먹통이 돼 외부 업체가 들락날락하더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노트에 적었다. 외부 업체 CCTV 먹통. 숫자 사이에 빈칸이 어렴풋이 보였다. 시어머니가 낮잠 드실 때 식탁 위 작은 봉투를 집어들었다. 누렇고 얇은 종이에 모서리가 달아 있었다. 이 집의 금기였지만 금기의 정체는 되게 단순하다. 두려움이다. 봉투를 열었다. 오래된 영수증, 흐릿한 도장, 볼펜으로 보증금이라 떨리는 글씨. 경찰 준비학원 컨설팅비, 면접 코칭, 도와주신다던 분께 전달 같은 모호한 전표들. 현금 표기가 많았다. 그리고 낯선 번호가 적힌 쪽지. 나는 번호를 휴대폰에 찍었다가 저장하지 않고 화면을 껐다. 숨이 덜컥 내려앉았다. 시어머니가 문설주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그건 버려야 할 물건이다. 나는 봉투를 내려놓았다. 어머니, 이건 뭐예요? 의자에 앉은 시어머니가 아주 천천히 말했다. 나는 몰랐다.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래야만 합격한다고 해서. 목 끝까지 차오르는 무언가를 삼켰다. 시작이었다. 이 집의 침묵이 갈라지는 소리. 나는 분명히 들었다. 야간 카운터에서 일하면서 나는 본격적으로 기록했다. 반품 사유, 재고 누락 시간, 카드 단말기 로그, 납품 차량 번호판. 모래처럼 흩어지는 사실들을 한 줌씩 모아 노트에 굳혔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거짓말은 숫자 사이의 빈칸에서 나온다. 폐점 직전 납품 기사 한 명이 카운터에 명함을 두고 갔다. 전자보안 CCTV 외부 업체였다. 문득 남편의 말이 떠올랐다. 은행 뒷골목 CCTV, 먹통, 외부 업체. 뒷면엔 협력업체 리스트가 인쇄되어 있었는데 나는 그 중에 낯익은 이름을 보았다. 학원 빌딩 관리. 다음 날 상품 진열대 아래로 굴러간 영수증 묶음을 정리하다가 경찰준비학원이라는 상호와 현금 결제 표시를 보았다. 포스기 프린트의 잉크는 옅었지만 가맹점 번호는 분명했다. 그 숫자와 시어머니 봉투의 전표 번호가
기묘하게 닮아 있었다. 끝자리 두 자리가 같았다. 우연치고는 반복이 잦았다. 나는 상담생인 척 학원에 갔다. 복도에 붙은 포스터에는 올해도 1차 합격자 다수 배출 같은 단어가 굵게 인쇄되어 있었다. 상담실에서 학원장은 미소를 과하게 접었다 펼치며 말했다. 면접은요, 혼자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방향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막히시면 확실해요. 다들 아시잖아요. 다들이라는 단어가 내 귓속에서 납덩이처럼 울렸다. 나는 일부러 물었다. 현금으로 하면 더 좋나요? 학원장은 스마트폰 메모장을 켜더니 대충 요금을 적었다. 코칭, 인성검사 대비, 모의 면접,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이름 없는 컨설팅. 현금이면 영수증은 정리해드린다고 했다. 조용하게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 걱정 마시고요. 그의 미소 뒷면에서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나는 듯했다. 상담실을 나오며 나는 벽면의 안내도를 훑었다. 건물 관리 전자보안. 명함의 로고와 같았다. CCTV 회사, 학원 빌딩, 조용한 도움, 현금. 선들이 얇게 연결되기 시작했다. 남편의 마지막 면접 대기실 동기들을 검색하고 게시판에 오래된 글과 SNS 흔적을 훑었다. DM을 여러 통 보낸 끝에 한 명이 연락을 줬다. 회색 말풍선 속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날 누가 괜히 튀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줄에만 그 말 돌았어요. 나는 부탁해서 대기실 단톡의 캡처를 받았다. 시간, 말투, 이모티콘. 그중 한 줄이 눈에 박혔다. 유출 어쩌고 신고 얘기 꺼냈다가는 면접 날려요. 누군가가 농담처럼 던진 문장. 그러나 농담이야말로 진실을 숨기려는 사람들의 첫 번째 가면이었다. 면접장 안내도 사진 속엔 낯익은 로고가 있었다. 출입 통제, CCTV 유지보수 전자보안. 대기실 배치와 순번표 인쇄를 용역으로 맡았다는 댓글도 있었다. 나는 메모장에 적었다. 대기실 순번, 외부 용역, 조용한 도움. 밤 시어머니 방에 불이 꺼지지 않았다. 문틈으로 빛이 흘렀다. 노크를 하고 들어가니 작은 라디오가 낮은 볼륨으로 말하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봉투를 꺼내 내밀었다. 내가 했었다. 돈을 건넸었다. 내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다. 방 안의 공기가 납처럼 무거워졌다. 시어머니는 끊어지듯 말했다. 첫 낙방 후 동네 지인이 데려가 준 학원에서 보증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대놓고는 아니지만 모두가 알아듣게. 그날 현금을 건넸고 다음 날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고. 그때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다. 그 말은 그녀 자신을 겨누는 칼날이었다. 나는 봉투 속 영수증들을 한 장씩 펼쳤다. 손에서 사막의 모래처럼 바스러지는 종이. 현금 기호, 흔들리는 서명, 흐릿한 도장, 그리고 IOU. 채무각서, 시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다. 어머니, 이제 이건 제가 처리할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그게 너를 더 다치게 할 수도 있다. 나는 미소를 억지로 만들었다. 이미 충분히 다쳤어요. 이제는 아물 차례예요. 봉투 속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남자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마치 옛 친구에게 하듯 응대했다. 약속을 잡고 사람 냄새가 거의 지워진 빌딩의 반지하 사무실로 갔다. 좁은 공간의 가구는 최소한, 대신 프린터와 서랍장이 늘어서 있었다. 프린터는 늘 옆방에서 돌아가는 것처럼 웅웅거렸다. 컨설팅 받으신다고요?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에서 현금을 조금 꺼냈다. 그는 서랍을 반쯤 열어 무심코 무언가를 끄집어냈다. 카드 서식 같은 것. 그때 내 눈이 얼핏 스친 서류의 머리 글자들을 붙잡았다. 사전주의 대상 면접,
신고 가능성, 이름들. 눈이 빠르게 한 줄을 훑었다. 남편의 이름, 면접 날짜, 옆엔 작게 주의라고 적혀 있었다. 이건 뭐죠? 남자가 서랍을 황급히 닫았다. 웃음이 한 톤 낮아졌다. 일종의 체크리스트예요. 우리가 민감한 사람들은 피하려고요. 시스템은 조용해야 굴러가거든요. 정의, 공익, 용기 그런 거 말하는 사람들은 불편하겠네요. 그는 웃었다. 그런 단어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 우리는 멀리합니다. 나는 내 목소리가 너무 침착하다는 걸 깨달았다. 두려움이 어느 순간부터 분노로 바뀌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종종 사람은 분노 덕분에 서툰 용기를 갖는다. 그날의 나는 무모했지만 정확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책상을 비웠다. 노트를 펼쳐 날짜별로 분류했다. 마트 POS 전표 스캔본, 학원 상담 녹취, 브로커 사무실에서 받은 명함, 시어머니 봉투의 영수증과 IOU, 대기실 단톡 캡처, 용역 계약 추정 근거 홈 보물 안내 도도고 일치, 남편이 말한 CCTV 먹통 일지, 숫자와 시간, 장소와 사람, 돈의 흐름. 빈칸들을 가능하면 좁혔다. 시청 감사실 익명 창구, 수사기관의 제보 포털, 지역 언론 제보 메일. 세 군데에 동시에 올렸다. 파일명 규칙은 라벨기처럼 정했다. YR-1, YR-2 제출 버튼을 누르는 순간 라벨기 삑 소리가 들린 듯했다. 대신 내 심장이 도장을 찍었다. 익명은 내 이름을 지워주지 않았다. 대신 내가 한 선택을 크게 비췄다. 내 입에서 나온 문장이었다. 스스로 놀랐다. 그래도 괜찮았다. 이제는 흔들리는 대신 흔들리는 걸 기록할 수 있으니까. 며칠 뒤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렀다. 경찰 시험 컨설팅 명목 금품 수수 혐의, 학원 용역업체 연결고리, 면접장, 대기실 운영 외부 위탁 적정성 논란. 시어머니 방 문틈으로 라디오 불빛이 파도처럼 흔들렸다. 어머니는 라디오를 쥔 채 조용히 울었다. 나는 방 문 밖에서 등을 문에 붙였다. 문 너머에서 오래된 갑옷이 벗겨지는 소리가 났다. 금속이 아니라 천이 찢어지는 소리 같았다. 남편은 퇴근 후 식탁에 종이를 하나 올렸다. 사직서였다. 죄송합니다로 시작해 개인 사정으로로 끝나는 문장. 글씨는 지나치게 단정했다. 도망은 그만해. 내가 말했다. 배지를 못 달았다고 우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는 사직서를 내려다보다가 종이를 반으로 접지 않고 그대로 밀어 넣었다. 나는 못 이겼어. 근데 안 도망칠게. 그날 그는 유니폼을 벗지 않은 채로 한참 앉아 있었다. 나는 그 옆에서 그가 가져온 도시락통을 씻었다. 스테인리스 바닥에 물방울이 도장처럼 맺혔다가 차례로 흘러내렸다. 저녁, 우리 셋이 식탁에 앉았다. 라면과 김치, 달걀 부침, 그리고 작은 초콜릿 2개가 접시 옆에 놓여 있었다. 시어머니가 그것들을 내 쪽으로 밀었다. 너는 이 집의 기둥이다. 그 말은 허공에서 오래 매달려 있다가 조심스럽게 내 어깨에 내려앉았다. 나는 웃었다. 우리 셋이 기둥이에요. 시계 초침 소리가 또각또각. 이번엔 그 소리가 행진곡 같았다. 작은 집의 공기가 조금 가벼워졌다. 오래된 눅눅함이 희미해졌다. 나는 마트 사내 게시판에 공지를 올렸다. 버티는 사람들 직원 상호부조 기금 작은 봉투와 라벨기, 바코드와 영수증으로 만든 기금이었다. 가난은 쉽게 마르지 않지만 서로의 손은 생각보다 빨리 마른다. 젖을 틈도 주지 않을 만큼 자주 잡아주면 된다.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어둠 속에 라벨기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듯했다. 나는 속삭였다.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었다. 다만 승리의 규칙을 몰랐을 뿐이다.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어떤 규칙은 지켜야 할 게 아니라 바꿔야 할 것들이라는 걸. 에필로그. 몇 달 후 브로커와 학원장, 일부 용역 관계자들이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이 들렸다. 제도는 더디게 움직였고 때로는 뒤로 걸었다. 그래도 흔적은 남았다. 뉴스의 자막은 금세 다른 사건으로 바뀌었지만 우리 집의 자막은 한 줄 더 붙었다. 신청 사내 상호부조 1호 지원 완료. 라벨기에서 삑 소리가 났다. 남편은 은행에서 근속을 채우고 시 재난안전 파견 계약직에 지원했다. 현장에 사람이 필요하대. 그는 말했다. 그 말이 이상하게 환하게 들렸다. 배지는 없었다. 대신 누군가의 새벽에 그가 있었다. 시어머니는 라디오 주파수를 자주 바꿨다. 어느 날 문턱에 서서 나를 부르더니 손을 살짝 들었다. 빨래 비누 거품은 사라졌고 손에는 은은한 비누향만 남아 있었다. 미안했다. 그 말은 내 심장 속 오래된 주름을 펴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 같이 버틴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창밖에서 쓰레기차가 지나갔다. 노란 불빛이 창틀을 쓸고 갔다. 라벨기 소리 대신 초침 소리가 귓속을 채웠다. 또각, 또각. 마치 우리가 해야 할 다음 일을 사회가 리듬으로 알려주는 것처럼. 나는 작은 봉투를 꺼내 새 종이를 넣었다. 이번 봉투엔 영수증 대신 짧은 메모를 접어 넣었다. 누군가의 끝은 다른 누군가의 시작일 수 있다. 그러니 오늘도 한 페이지를 기록한다. 그리고 봉투를 닫으며 아주 작은 소리로 웃었다. 이제 버티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방식이었다.